화학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러브 앤 트로피에서 화학 장면 찾기 쉬우셨죠?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의 핵심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언니. 아 진짜 괜찮다니까 왜 이래? 아 얼른 꺼요 누나. 알겠어. 잠깐. 근데 이 초가 지금 타고 있잖아. 이 초가 타고 나면 뭐가 되는 거지? 언니 또 저래 자, 초가 타면 무엇이 될까에 대한 질문이었죠? 초가 타서 생긴 연소 생성물은 무엇일까? 자, 이 부분이 화학원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을 쉽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화학식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화학식은 화학 기호를 식으로 나타낸 식입니다. 나트륨을 NA라고 쓰고 염소를 CL이라고 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화학식의 종류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분자식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와 있죠. 자, 그럼 분자식이란 무엇인가? 자, 분자식은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성분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를 나타낸 화학식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O 하나와 H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뭔지 아시겠죠? H2O입니다. 자, H2O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O 하나와 H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을 분자식으로 쓰면 H 두 개, H2O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실험식이 나오죠. 자, 실험식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식입니다. 자, 정의는 화합물의 구성 원소의 종류와 결합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화학식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여기서 핵심은 구성 원소의 종류와 결합비만 나타냈다는 것이죠. 원자의 개수가 아니라 원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결합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C 두 개와 H 네 개로 구성된 C2H4, 우리가 에틸렌이라고 부르는 기체죠. 자, 에틸렌 기체는 C 두 개와 H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식은 그렇죠. C2H4가 되겠죠. 자, 실험식의 정의가 구성 원소의 종류와 결합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C2H4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C2H4, C 대 H가 2대 4죠. 2대 4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는 1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C2H4를 실험식으로 나타내면 CH2가 되는 것이죠. 쉽죠? 자, 이번엔 원소 분석을 이용한 실험식의 결정을 한번 해볼까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입니다. 자, 유기화합물의 시료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자, 완전 연소예요.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 자, 이런 유기화합물을 완전 연소시키면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 CO2와 H2O만 나옵니다. 연소 생성물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CO2와 H2O. 이렇게 나온 CO2와 H2O의 질량을 측정하면 CHO의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리비히 분석기입니다. 자, 리비히 분석기는 유기화합물을 연소시켜서 그 유기화합물의 성분 원소를 알아내는 그런 분석기인데요. 자, 그럼 우리 리비히 분석기의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가열 장치에 시료를 넣고 O2를 가해줍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주면 불이 붙겠죠? 자, 이때 CO2와 H2O 이 두 가지의 연소 생성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생한 CO2와 H2O는 처음에 CaCl2 관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자, CaCl2는 H2O,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와 H2O를 통과시키면 CO2는 그냥 통과하지만 H2O는 CaCl2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CaCl2의 질량이, 그렇죠, Cl2의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얼만큼? H2O만큼.
그렇게 되면 CaCl2의 질량 변화량을 알게 되면 발생한 H2O의 질량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렇게 CaCl2관을 지나간 CO2는 NaOH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NaOH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해성이죠. 조해성. 조해성이란 것은 공기 중에 CO2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가 NaOH관을 지나가면 NaOH가 CO2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NaOH의 질량이 그렇죠. 증가하게 됩니다. 얼만큼? 잡은 CO2의 질량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도 NaOH의 질량 변화량을 알게 되면 발생한 CO2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H의 질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H의 질량은 발생한 H2O의 질량 중에 H가 차지하는 질량은 그렇죠. H2O죠. 분자량 중에서 H가 차지하는 건 그렇죠. H의 원자량만큼 차지하겠죠. 그런데 H가 몇 개인가요? 2개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바로 H의 질량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 그럼 탄소의 질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탄소의 질량은 NaOH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탄소의 질량 한번 구해볼게요. 자, H2O에서 H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한 CO2의 질량, 그죠? 발생한 CO2의 질량 곱하기 CO2의 그렇죠. 이것도 분자량, CO2의 분자량 분의 탄소의 원자량,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바로 탄소의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산소의 질량이 남아있죠? 자, 산소의 질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산소의 질량은 처음 시료의 질량에서 H의 질량하고 탄소의 질량을 빼면 바로 이게 산소의 질량이 되겠죠. 아주 쉽죠? 이렇게 탄소 그리고 수소, 산소의 질량을, 발생한 질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험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제 실험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CHO의 질량을 구했죠? 이 질량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험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험식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의 종류 및 그렇죠. 결합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합비는 몰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질량으로부터 몰수비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몰수비는 그렇죠.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몰수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CHO의 결합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분자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실험식을 구했다면 분자식은 아주 쉽죠. 분자식은 시료에 분자량이 주어졌다면 실험식에다가 그만큼 N배 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CH3라는 실험식이 나왔다면 이거의 실험식량은 12에다가 1 곱하기 3 한 15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 분자량이 A의 분자량이 30이라고 나와 있다면 그렇죠. 지금 실험식량이 15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그대로 30이 되죠. 그러니까 A의 분자식은 C 2배를 곱한 C2H6이 되는 것이죠. 쉽죠? 자, 이제 한번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CH5로 이루어진 화합물 45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CO2의 질량이 66g, 물의 질량 H2의 질량이 27g이었다. 이 화합물의 실험식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66g이니까 이산화탄소로부터 우리가 탄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 이산화탄소가 66g 발생했고 이 중에 탄소의 비는 그렇죠. CO2가
12랑 16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44가 되겠죠. 화학식량이. 자, 분자량이 44 중에 탄소가 차지하는 건 1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는 그렇죠? 수소는 물이 지금 27g이에요. 27g 발생했고 이 중에 물은 여기 물로부터죠. 물은 1 곱하기 2 플러스 16 해서 18이겠죠. 분자량이 18분의 수소가 차지하는 건 1인데 2개니까 이만큼이죠. 자, 이제 각각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4, 3, 12, 1, 1, 그리고 1,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6, 3, 18이죠. 자, 밑에는 1, 2, 9, 18 이렇게 되죠. 9, 1은 9, 9, 3, 27 그래서 3. 자, 탄소는 18g, H는 3g이 나옵니다. 그럼 산소는? 그렇죠. 위에 45g이라고 되어 있죠. 45g에서 18 빼고 3 빼면 산소가 되겠죠. 그러면 24가 되겠네요. 산소는. 자, 그럼 18g, 3g, 24g. 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험식을 구할 수 없죠. 각각의 몰수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탄소는 12분의 18이 되겠고 수소는 1분의 3몰, 그 다음에 산소는 16분의 24몰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몰, 얘는 3몰, 얘는 2분의 3몰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탄소 대 수소 대 산소의 몰수비는 3 대 6 대 3이 되겠죠. 그러므로 1대 2대 1의 몰수비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실험식은 CH2O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학 반응식의 정의는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화학 반응이나 아니면 나트륨이 염소 기체와 만나서 그렇죠. 소금 NaCl을 형성하는 이런 반응들을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화학 반응식 만들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물이 되는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선 수소 기체라고 하면 우리는 수소 분자를 이야기하죠. H2를 이야기하고 산소 기체라고 하면 O2, 산소 분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반응해서 H2O라는 물을 형성하는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라는 건 분자와 분자가 만나서 새로운 분자를 형성할 때 분자가 원자 단위로 쪼개진 후에 이것들이 다시 재조합해서 새로운 분자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수소는 H2개로 HH로, 그 다음에 산소는 O 2개로 떨어진 후에 이것들이 재조합해서 O 하나와 H 2개가 결합된 H2O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O가 하나 남죠? 그럼 이 O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H 2개와 반응해서 또 다른 H2O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H2는 몇 개가 필요했죠? 그렇죠. 2개가 필요했고 O2는 한 분자가 필요했죠. 그럼 H2O는 몇 분자? 그렇죠. H2O는 두 분자가 생성된다라고 이 H2 플러스 O2가 이 H2O가 된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반드시 화살표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만약에 이 H2 플러스 O2 이퀄 이 H2O라고 쓰면 틀린 답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이 이퀄이라는 건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소 2개와 산소 2개는 H2O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수소 2개랑 산소 2개가 모여있다고 해서 수소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모여있다고 해서 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물이 된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방금 이야기한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반응해서 물 두 분자가 되는 이 화학 반응식에서 각 수소와 산소와 물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우리는 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계수가 의미하는 건 계수비는 몰수비면서 분자수비면서 이게 기체일 때 부피비가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건 질량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로만 봐야지 화학 반응식에서의 비를 질량비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H2 플러스 O2가 이 H2O가 되는 이 화학 반응에서 일단 2대 1대 2의 반응비를 보인다라고 표시를 하고 계수비가 2대 1대 2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반응해서 물 두 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분자수비가 되는 것이죠. 그대로. 자, 분자수비니까 우리가 분자수를 어떻게 나타내죠? 어떻게 세죠? 그렇죠. 몰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몰수비가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질량비는 아닙니다. 질량비는 자, 수소 두 분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렇죠. 2 곱하기 2죠. 4. 그다음 산소 한 분자니까 16 곱하기 2겠죠. 그러니까 32. 자, 물이면 몇이죠? 물이면 18이죠. 그런데 그런 게 두 개 있어서 36이 되는 것이죠. 수소 두 분자와 산소 두 분자가 결합하면 물 두 분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은 언제나 같다. 그러니까 4 플러스 32 해서 36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2대 1대 2는 질량비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자, 오늘 수업까지 해서 화학 식량과 몰에 대한 수업을 다 마쳤는데 다음 시간에는 화학 식량과 몰의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므로써 화학 식량과 몰에 대한 문제도 익히고 이론을